안녕하세요. 해상파산 전문변호사 장현정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300만 가구 넘게 우리 국민 15% 정도가 이 전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전국에 사기 조직과 연결된 악성 임대인이 170명이 넘고 이들이 갖고 있는 빌라는 2만 6천여 채나 됩니다. 조직적인 사기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보증금 5억 원 이상 고가 전세 주택의 보증 사고까지도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2019년에 비해서 2022년에는 그 규모가 벌써 2배를 넘겼다고 하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로 개인회생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요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제도가 마련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세금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전세 사기로 큰 돈을 날려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꼭 알아둬야 할 기초 상식이 있는데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건데 이사를 하고 주택에 입주를 하게 되면 곧바로 관할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셔야지 대항력을 가질 수가 있으세요. 전입신고뿐만 아니라 반드시 확정일자까지 받아둬야 하는데 그래야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만 해두시는데 불안하신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하실 것을 꼭 권해드려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두면 경매 신청권을 확보해둘 수 있는데요.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아둔 경우라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경매를 주도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임차권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별도로 소송을 한다는 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처음부터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두면 집주인인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세요. 이렇게 대항력, 우선 변제권, 더 나아가서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해두어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요즘 문제가 되는 전세 사기 케이스가 여기에 해당해요. 동탄 신도시에서도 대규모 전세 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렇게 전세 제도가 변질되고 사기의 수단이 되는 과정에는 중개인들도 적극 가담한 정황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데요. 주택의 가격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진 경우인데요.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5가지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세요. 첫째,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주택의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세요. 집 가치의 70% 이하의 수준에서는 전세를 설정하는 것이 안전한데요. 특히 주택 중에서 빌라,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택의 시세를 확인해 보셔야 되세요. 주택 주변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최소한 2군데, 3군데 이상 방문하셔서 매매 시세를 정확하게 알아본 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셔야 하는데요. 매매가가 전세가와 같거나 매매가가 낮은 집은 깡통 전세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택은 절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면 안 되세요. 만약 이런 주택에 들어가시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주택이 경매될 때 이 경락대금이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게 돼서 하회하게 되어서 거기다가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지 않은 국세나 지방세가 돌발적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 임대보증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세요. 둘째, 등기부등본의 계약 시, 잔금 지급 전, 잔금 다음 날까지 최소 3번은 변동이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세요.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근저당권, 임차권 등기, 압류, 가압류 등이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집을 나가면서 등기부에 기재를 해둔 것이고 압류, 가압류가 있으면 집주인이 다른 채무가 있다는 것이라서 집주인의 신용이 좋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집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부, 을부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보면 부동산의 담보권에 관한 내용이 표기되어 있는데 을구를 통해서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꼼꼼히 체크를 해보셔야 되세요.
임차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다고 하면 나중에 경매대금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부터 변제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경락대금에서 남은 돈이 없으면 전세보증금, 임대차 보증금은 후선이어서 온전히 보전받을 수가 없어요. 주택의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 경우에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다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세요. 셋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소유주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특약사항을 꼭 기재를 하세요. 전세 사기는 보통 예고 없이 소유주가 변동되는 경우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유주가 변동될 우려가 예상될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추가 특약사항으로 전세계약 당금일 이전에 매매를 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구한다. 이를 어길 시 종전 소유자도 보증금 반환 의무를 연대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넣을 것을 권해드려요. 넷째, 임대인이 국세를 미납한 것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세요.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밀린 세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 5번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제도를 활용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제도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에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험을 들어놓는 제도인데요.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에서 먼저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집주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에요. 보험료 일부를 납부하고 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전세보증금을 확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요.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조건을 알아보고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세입자가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꼭 알아둬야 할 상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법률사무소에 전화로 문의를 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현정TV의 장현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